안녕하세요. 신도 주사위 놀이를 한다라는 책을 가지고 리뷰를 할 건데요. 들어가기 전에 동전과 주사위는 무작위로 결과가 나온다가 맞을까요? 틀릴까요? 결과는 조금 이따 공개를 하겠습니다. 이 책은 북라이프에서 출판을 하였고요. 2020년 8월에 출판을 하였습니다. 저자는 이언 스튜어트입니다. 만약에 주사위를 던지는 게임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6개의 숫자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실까요? 어떤 것을 선택해야지 경품을 받을 확률이 높아질까요? 네, 첫 페이지의 퀴즈의 답은 노입니다. 무작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동전과 주사위 던지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먼저 이항 분포라는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일정한 확률을 가진 시행이 있을 때 n번 반복할 때의 확률 분포를 이항 분포라고 합니다. 만약에 주사위 3개를 던져서 합계를 구할 때는 확률 분포의 형태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이항 분포라는 것과 비슷하게 됩니다. 확률 분포는 주사위의 수가 늘어날수록 이항 분포에 근접을 하는데요. 3개의 주사위를 던졌을 때의 분포입니다. 3개가 있다 보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1을 하면 3이 나오고 6을 3번 더하면 18이 나오는데요. 그 분포를 나타낸 것인데 이러한 분포를 이항 분포라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신은 우주를 가지고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아인슈타인은 자연 법칙에 무작위성이 포함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동전과 주사위가 우리의 생각만큼 무작위적이지는 않습니다. 동전 던지기의 동력학 조사의 결과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공중으로 던져진 동전이 다시 튀어오르지 않고 평평한 바닥에 착지할 때까지 자유롭게 회전하도록 하는 장치를 사용하였는데요. 앞면을 위로 향해서 동전을 넣으면 항상 앞이 나오고 뒤로 하면 항상 뒤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것을 토대로 동전 던지기가 무작위로 나오는 게 아니라 미리 정해진 프로세스를 따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조지프 켈러 모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공중에 던져져 사람의 손에 떨어질 때까지 완벽한 수평축을 중심으로 계속 회전하는 동전을 분석하였습니다. 동전이 충분히 빨리 회전하고 충분히 오래 공중에 머무는 한 초기 조건의 변화가 앞이나 뒤가 나오는 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한다는 것을 연구하였다고 합니다. 즉, 동전의 앞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는 확률이 2분의 1에 근접을 하였습니다. 확률값은 항상 앞면 또는 뒷면을 위로 하여 던질 때도 여전히 성립을 하였는데요. 따라서 동전이 켈러의 모델에서 가장한 방식으로 던지면 무작위성에 가까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디아코니스 연구팀은 항상 앞면이 위인 상태로 동전을 튕긴다고 가정을 하였습니다. 연구팀은 동전이 켈러의 가정대로 정확하게 수평축을 중심으로 회전하지 않는 한 앞면을 위로 하여 착지하는 경우가 절반이 넘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평소처럼 동전을 실험을 해보면 앞이 약 51%, 뒤가 약 49%가 나온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카피타니아크 연구팀은 공기 저항과 마찰 같은 요소를 포함하여 주사기 굴리기의 상세한 모델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날카로운 모서리를 가진 수학적으로 완벽한 정육면체 주사위 모델을 실험을 하였는데요. 주사위 굴리기를 고속으로 촬영을 하였습니다. 주사위의 여러가지 가능성으로는 주사위가 공중에서 얼마나 빠르게 회전하는가, 바닥에서 몇 번이나 튀어오르는가의 여러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1이 있는 면이 위를 향한 상태로 주사위를 쥐고 던진다면 1이 다른 숫자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나온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답니다. 대칭성에 따른 다른 숫자도 마찬가지였고요. 전통적인 공정한 주사위의 가정에서 각 면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로 0.167 정도입니다.
테이블이 부드럽고 주사위가 다시 튀지 않는다는 극단의 조건에서 주사위를 굴릴 때 처음에 위로 향했던 면이 나올 확률이 0.167보다 훨씬 큰 0.588이 나왔다고 합니다. 주사위가 4~5번 정도 튄다는 보다 현실적인 가정을 하더라도 여전히 상당히 큰 0.199의 확률이 나온다고 합니다. 주사위가 매우 빠르게 회전하거나 20번 정도 튈 때에만 0.167에 근접을 하였고요. 특별한 기계 장치를 사용하여서 정확한 속도, 방향, 초기 자세로 던지는 실험을 해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극한과 확률의 만남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 건데요. 특정한 사건의 확률은 다수의 시행에서 정기적으로 그 사건이 일어나는 비율이라는 걸 저자가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빈도적 해석이 타당한 근거는 베르누이가 발견한 대수의 법칙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 비율은 모든 특정한 일련의 시행에서 변동을 하면서 사건의 이론적인 확률과 일치하는 일은 매우 드뭅니다. 대수학적 의미에서의 확률을 시행횟수가 늘어날 때의 비율을 극한으로 정의할 수가 있는데요. 수열의 극한은 아무리 작은 오차가 주어지더라도 수열이 충분히 진행되기만 한다면 수열의 숫자와 극한의 값은 차이가 오차보다 작아지게 됩니다. 문제는 매우 드물기는 해도 일련의 시행이 다음과 같이 매번 동전이 앞면만 나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데요. 앞 이런 식으로 계속 앞이 나올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앞이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가운데 산발적으로 뒤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능성은 작으나 불가능한 일은 아니죠. 가능성이 작다는 말은 확률이 매우 낮다는 뜻인데요. 이러한 장애물을 피해가는 방법이 그리스의 유클리드의 기법을 빌려오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확률이 무엇인가 라는 걱정은 그만하고 확률이 하는 일을 적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확률이 해주기를 원하는 것, 즉 일반 원리를 적으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건의 정규 분포 곡선의 총면적이 1이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ABC의 모든 사건은 중첩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고 좌변과 우변 모두 무한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변의 합은 모든 항이 양수이고 합계가 결코 1보다 클 수 없다고 가정을 한 다음에 모든 사건을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이 책은 총 18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주사위와 동전에 관련돼서 다루었고요. 다른 내용도 상당히 많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6장, 7장, 8장, 9장, 10장 이런 식으로 각 장마다 여러가지 내용이 있으니까 재미있는 부분만 빼서 읽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책사의 이야기는 끝입니다. 이 책은 수학적 지식이 있어야 쉽게 읽히는 책으로 다소 난이도가 있는 책이고요. 학창시절에 막연하게 외웠던 확률과 통계의 실제 예시를 많이 들어주어서 저같이 수학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에게는 재미있는 책이었습니다. 확률 관련 예시가 많이 있어서 흥미롭게 볼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다른 책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유튜브에서 책사의 이야기를 검색해 주시고요. 혹시 수학이 궁금하시다면 수학이 알고 싶다도 검색을 부탁드릴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